친구들이 수포자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학을 풀면 많이 틀린다 라고 하는 뭐 실패, 실수, 오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수, 오답에서 이런 친구들이 기가 죽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기죽어의 단계로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일 수도 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수포자 비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수포자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요? 뭐 수학이 너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부터 어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간단한 사칙연산을 배우다가 이제 4학년이 되면 수학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포기하는 친구들보다 중학교 때 포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 포기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많고요.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포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수학 너무 어렵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수학을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틀려요. 뭐냐면 수학에 겁먹었다가 정확합니다. 막상 수학 문제 제대로 풀리고 정석대로 이제 잘 가르쳤는데 정말로 많이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수학 포기하려고 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니까 쉽네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 마음속에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깨는 게 수포자를 막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가장 많이 포기하나요? 이 친구들이 수포자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심리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수학을 풀면 많이 틀린다 라고 하는 뭐 실패, 실수, 오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수학을 하려면 실수나 오답은 반드시 거쳐 나가야 돼요. 근데 실수랑 오답을 받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거를 부족하구나 라고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실수, 오답에서 이런 친구들이 기가 죽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기 못 사는데 옆에서 엄마가 너 공부 안 할래? 또는 옆에 선생님 너 이렇게 틀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죽어에서 이 친구들은 뭐로 되냐면 포기가 돼요. 여기서 이 친구들 수포자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실수랑 오답을 했을 때 기죽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주위의 선생님이라든지 어머니가 필요한답니다. 만약에 내가 수학 자체 싫고 그냥 공부가 너무 싫어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우리 뽀로로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심리보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책상머리 공부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뭐냐면 이 기죽어의 단계로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엄마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학원 현장에서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애들 선행 안 나가면 큰일 난대. 우리 애만 선행 안 시킬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나가서 얘만 선행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 학원 마케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나라도 불안해. 어머님들 이런 학원 마케팅에서 되게 불안한 마음 다 알거든요. 학원을 등록하면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가고 너무 기죽어인 친구를 그 학원의 책상에 앉아서 선행을 무리하게 나간다면 이 친구들 이게 더 많아져서 수포자가 되는 경우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선행보다는 우리 애를 아는 게 1번이라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다시 수학을 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만의 수학 공부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거 그 마음 먹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그래도 해볼 게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수포자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했다면 뭐부터 만드셔야 되냐면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뭐냐면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할만하다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우리 개념 문제집 중에서 기초 개념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풍산자와 같은 좀 쉬운 문제집들이 존재합니다. 쉬운 개념의 문제집들을 먼저 한 번씩 풀어보시면 당연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집 한 80%를 맞추는 거를 목표로 무리하게 잡지 말고 내가 맞고 틀린다. 당연히 50%일 수도 있죠. 내가 50% 정도 맞았어.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다시 복습해서 더 많이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매일 조금씩 해라. 이것도 매일매일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한 단원의 대표 유형은 내가 무조건 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보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 지금 카톡방 켜가지고 친구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서 같이 공부하자 라고 해서 어울리세요. 어머님들이 보신다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그냥 안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 친구들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포자에서 다시 성장하려는 친구들은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이 친구들이 계속 문제가 막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고 살짝씩 알려줄 수 있는 다정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애랑 어떤 선생님이 맞는지 고민 많이 해보시고 다양한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잘 맞는 선생님 꼭 찾길 바랄게요. 혹시 다시 또 한번 수학 포기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수포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팁인데요. 바로 이걸 먼저 쌓아야 돼요. 흥미를 쌓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요. 날이 지나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은 더 재미없고 어려운 거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팁이 뭐냐면 요즘에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흥미로운 것들에서 조금 멀어져라. 그리고 내가 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수학책을 멍 때리는 시간이라도 확보해라. 왜냐면 수학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책도 안 봐. 그럼 뭐냐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학을 볼 시간 자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볼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흥미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이 흥미를 찾는 첫 번째 방법 이거예요. 개념 기초 쌓고 또 매일 조금씩 보람이라도 느끼자라고 하는 이 흥미가 쌓인다면 그 다음부터 유형 문제를 적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수포자에서 수학 도전자로 겨우 바뀌었어. 이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무리한 욕심, 무리한 욕심으로 만들어진 무리한 진도 빼기. 무리한 진도는 뭐냐면 우리 친구가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어렵고 그래서 무리한 진도로 다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느리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흥미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수학을 마주치는 그 빈도랑 시간을 좀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는다든지 필통에 붙여놓는다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수학을 접촉하고 마주치는 그 시간, 친숙함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요령이 없는 과목이에요. 정말로 수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힘듦을 힘들어 라고 포기하는 것과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아갈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학 말고도 정말 다른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 극복하고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어머님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